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판 PD 한 PD입니다. 자,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한다. 자,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이 많겠죠, 그죠? 곧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명을 해야 되는데,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대략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치인들이 맡거든요.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국토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추진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일반 뭐 공무원 출신 장관으로 앉혀가지고는 추진력도 떨어지고요, 행정력도 떨어지고 안 돼. 힘이 있어야 돼요. 정부와 이렇게 긴밀한 관계도 있어야 되니까 정치인을 고용하는데, 근데 정치인은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 이 철학을 반영을 해서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펼치는 거야.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김현미 장관이죠. 좌파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장관이 그랬잖아요. 그 민주당의 좌파적인 색깔을 집어넣다가 규제로 일관하다가 집값을 폭등시켰죠. 결과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이 안 나와. 그죠? 안 그래도 막 저금리에 그때 투기 수요를 막을 수가 없는데, 그나마 요즘 이제 좀 실수요 시장이잖아요. 그때는 투기 수요가 극성을 부릴 때잖아. 그러면서 집값이 급등을 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 후유증이 바로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간 거죠.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간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규제로 안 하겠다. 뭐 또 규제로 하면 완전히 서울시 아파트는 그냥 폭등이 되는 거죠. 뭐 말 그대로 고삐 불린 망아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규제를 못 해요. 뭐 안 그래도 지금 규제가 들어갔는데, 토지거래가 가지. 그다음에 임대차 보호법 3법, 2법이죠. 임대차 보호법 2법. 자, 임대차 보호법 2법도 폐지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전세 시장에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되고 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더 힘들어졌어, 임차인들은. 그죠? 그냥 2년 살다가 그냥 옮겨가고 뭐 그러면서 다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시장에 형성되고 그래야 되는데, 매물이 4년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하네. 그죠? 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급을 확대하겠다. 세금으로 규제 안 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급으로 하겠다라는 거에는 한 세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서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뭐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초과이익 한수제를 조금 다운시켜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그리고 뭐 진행 속도를 빨리 한다든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뭐 그때 뭐 안전진단도 거의 없애버렸고, 그죠? 안전진단 조건도 완화했고, 그다음에 뭐 용적률도 올려주고, 그죠? 서울 오선시장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돼. 그죠? 뭐 더 이상 없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이거든요. 그리고 조합 설립 같은 게 동의를 받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동의를 받는 게 어렵잖아. 근데 동의 조건도 낮추고, 그리고 이 통신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자기가 조합에 동의하겠다, 그렇게 의사표시를 해도 그걸 인정을 해주고, 그거 굉장히 크거든요. 서면으로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전화번호만 알면 전화해서 거기다 사인해서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지금 그대로 가면 돼. 재건축 재개발 규제. 여기다 뭐 손을 댈 것도 없어. 뭐 더 잘해줄 것도 없어. 이대로면 돼. 이대로면 돼. 자, 문제는 없어요. 거기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또 뭐랄까요? 뭐 공공개발 개념을 넣어서 뭐 기부 체납을 많이 해라.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줘라.
또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소셜 믹스를 넣다 보면 또 재개발 재건축이 진전이 안 돼. 예, 절대 그러면 안 돼.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부자들이 사는데 괜히 임대주택 지면 그 사람들도 주눅이 들어서 못 살아요. 차라리 거기에 대한 뭐 과징금을 물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어주는 게 나은 거죠. 그죠? 그게 나은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좋은 데다 임대주택 지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맞는 거다. 그래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서울시는 보세요. 이게 질당이 없어요. 이제 뭐 유부지, 정부의 공공기관 땅도 이제 다 개발 계획이 잡혔어. 뭐 수경사 부지. 이거 어디 질당이 어디 있어요 이제. 자, 이제 여기는 빨리 재개발 재건축하는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의 수요가 제일 많은 지역에 질당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신축만 나오면 뭐 급등하고 신축만 나오면 가격이 분양가가 높이 나와도 역세권이면 다 완판이 되고 강북은 15억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2030년 되면 18억이다. 그죠? 18억.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때 18억이 이제 기본가가 되는 거예요. 건축비가 올라가고요. 인건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지금 건축 규제들이 많아서 이게 가격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낮아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확대하겠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뭐 이대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거는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대할 게 없어. 이거 뭐 갑자기 몇만 가구가 나오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고 예상했던 공급 물량보다 더 많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3기 신도시를 범위를 확장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여기 과천에도 3기 신도시가 조금 있었죠. 여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교산, 그죠? 여기죠, 여기인가요? 여기죠, 여기 교산지구, 그죠? 여기죠, 여기. 자, 이런데 뭐 범위를 확장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범위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여기 내에서 용적률을 올려서 가구수를 늘리는 방법, 그죠? 그런 방법도 분명히 나오겠죠, 그죠? 나오겠죠. 예를 들어 여기 왕석지구 이런 데를 더 넓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넓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장지구, 계양지구 이런 데도 더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 그죠? 자, 이런 데도 범위를 더 넓힐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4기 신도시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 4기 신도시를 지정한다는 게 별로 마땅치가 않아, 그죠? 별로 땅이 없어요. 땅이 없다, 그죠? 이제는 정부의 신도시의 계획은 뭐냐면 직주 접근성을 강화하는 거야. 그죠? 이제 뭐 저 외곽 동탄 또는 뭐 저기 멀리 뭐 그렇게 아주 멀리 1시간 거리 이상 되는데 신도시를 지정을 안 해요. 얘는 직주 접근성이 좋은 데 지정해야 되는데 그게 3기 신도시였거든요. 교산, 창릉, 계양, 대양, 그다음에 뭐 왕숙, 거기까지 남양주까지. 그나마 남양주가 제일 먼 거고. 그래도 그건 지하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4기 신도시도 그 범위 안에서 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한 거는 4기 신도시가 어차피 당장 지정을 해도 공급을 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릴 거다. 최초 공급까지는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미래의 토지를 확보하고 가격의 어떤 그 미래의 공급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뭐 이렇게 공급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주는 정도라고. 그죠? 그런 점에서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서울 인근에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 인근에 지정을 한다고 하면, 뭐 지하철역이 있거나, GTX역이 있거나, 여기 들어오는 데죠. 그런데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의 비난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게, 예를 들어, 이건 뭐,
전혀 뭐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여기가 창릉 신도시죠. 그죠? 창릉 신도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대곡역이죠. 대곡, 쿼러벌 역세권. 자, 예를 들어, 여기에 개발 계획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여기에 대규모로 더 확장을 해서 지정을 해버려. 그죠? 뭐, 여기까지. 그죠? 뭐, 땅 넓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최소한, 뭐, 그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또는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수요도 다 빨아들일 수 있어. 그죠? 예를 들어 그런 생각. 그리고 예를 들어 자, 여기가 이제 김포공항이잖아요.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에 국회의원 시절인가? 자, 여기를 김포공항을 옮겨가지고 여기를 신도시로 개발하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가 굉장한 흑자 노선에다가 여기를 대체할 데가 없다라는 거야. 이걸 대체하면 영종도밖에 없는데 영종도는 과포화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대체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안 됐는데 모르죠.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이 김포공항을 이전시키고 한다면 여기는 이거 다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부지죠. 그죠? 여기 대양 뭐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야 어디야 마곡 가깝고 그죠? 여기까지 다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 뭐 10만 가구 이상 들어가겠네. 여기도 10만 가구 이상 들어가고 예를 들어 그러면요 이 지역에 있는 최소한 이 여의도까지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다 잡히는 거예요. 다 잡히는 거야. 맘만 먹으면 공급할 수 있어요. 공급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자, 여기도 많잖아요, 땅. 그죠? 검단하고 붙여버리면 오히려 좋네. 여기다 짓고, 여기도 짓고 하면, 서울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뭐,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자고 안달인데, 행정구역을 편입시키지는 시키는 건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생활권은 편입시켜지는 거죠. 이렇게 다 합쳐지면, 뭐 지하철도 연장할 수 있고, 그죠? 뭐 9호선도 연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뭐 검단이 안 그래도 지금 교통이 불편한데, 그죠? 이거만 옮길 수 있다면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지역의 주택이 다 해결되는 거고요. 여기는 강북까지 주택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옮기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는 괜찮잖아요. 여기는 질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다 진다고 하면 검단 사람은 좋아하겠죠. 그죠? 생활권이 붙으니까. 그런데 이 김포 사람들이 또 싫어할 거 아니야. 이거 눈치를 본다니까. 이거 눈치 보느라고 여기다 지정도 못해. 그리고 이런 데도 지정을 하면 되잖아요. 여기 다 빈 땅이네. 그죠?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하겠어요? 김포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야. 우리는 뭐냐 이거야. 불만이 많겠죠? 정치인들이 표를 잃으면 또 안 한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안 하면 이렇게 지정을 과감하게 안 하면 할 데가 없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다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부 라인은 질 데가 없어요. 자, 그나마 이 질 데가 있었는데 강남의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위례 송파 여기를 지정했잖아요. 근데 이게 강남의 수요를 흡수했어요? 전혀 흡수하지 못했죠. 여기는 완전 교통지역이 됐잖아요. 경전철도 연장 안 되고. 어쨌든 경부 라인은 이제 질 데도 없어. 여기는 아주 없어. 여기는 하나도 없어. 자, 그나마 있는 데는 송파 쪽에 요즘 인기가 있으니까 뭐 요런데 가밀인가요? 여기 이런 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지정하기도 여기도 뭐 지정하려고 좀 개발 중인가 보네. 근데 이거 지정하기도 쉽지 않죠. 딱 봐도 이렇게 옛날 집들이 많은데 공장들이 있고 이거 지정하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도 없어. 자, 여기는 거의 없어. 여기는 다 지정했고, 그죠? 여기 좀 남았네.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너무 위치가 떨어지잖아 또, 그죠? 어쨌든 여기까지는 지정을 다 했잖아. 이거 여기는 없어. 경부라인은 없어.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서쪽 이쪽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얘기야, 굉장히. 자, 이제 서울에 출퇴근하는 거죠. 서울에 출퇴근. 자, 여기죠, 여기. 광명시흥 신도시. 여기는 괜찮아요, 위치가.
꽤 많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정도 들었었는데 얘가 제일 늦죠. 근데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그 이재명 임기 내에는 공급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좋아. 위치도 좋고 신안산선도 지나가고 월판선도 지나가고 다 좋아요. 여기 그리고 이 외곽도로도 좋고 자 여기도 이제 조금 용적률을 올리고 공급수를 더 늘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더 범위를 확장하면 돼. 그죠? 그러면은 이 뭐라고 할까요? 이쪽 수요는 흡수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여의도 수요까지. 자, 그리고 또 남은 데는 이런데. 자, 여기 이제 월판선 지나가죠. 좋잖아요. 월판선 지나가. 저라면 그렇게 해요. 저라면 뭐 그렇다는 게 월판선 지나가죠. 그다음에 신안산선 들어오죠. 괜찮잖아요. 서해선 트리플 역세권이야. 여기는 그죠? 그러면 이런 데 지정해 줘야지. 여기 어디더라? 하중. 여기도 조그맣게 지정했어요. 하중 뭐 도시개발지구라고 해서 6개인가? 그럼 이런 데도 지정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는. 그죠? 궁극적으로는. 자,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자, 여기 3기 신도시 확대하고 4기 신도시 지정하고 그러면 좀 집값이 잡히지 않을까요? 그죠? 그 정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 서울에 접근 가능한 땅은 다 아파트를 짓는 거야. 자, 그러면 지방의 소멸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야. 자, 민주당이 그걸 고민하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은 이건 뭐 정치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 경기도 지역이 이 캐스팅 보드거든요. 근데 뭐 조금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가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경기도를 확장을 해야 더 커질 수 있는 당이야. 아이러니하죠. 그죠? 지역균형 발전을 주장하는 당이 경기도를 확장해야 자기 당세가 커지는 거야. 이번에도 180만 표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4기 신도시 지정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야. 그죠? 생각보다 개인적으로는 4기 신도시 사이즈가 크게 나오고 공급 계획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대출 좀 잡고, 그죠? 대출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 완화 적극적으로 해주고, 뭐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 서울의 지금 집값 급등의 어떤 불장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